도대체 이 교수님은 두 아들에게 어떤 공부법을 추천 또는 강조를 하실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두 아들에게 몇 가지 공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3대 공부 도우미 활용법 편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관련해서 제가 이 3대 도움이라고 해놨는데 선생님하고 잘 안 친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쌤하고 친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자, 어떻게 친하게 지낼 거냐? 비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요새 보면은 이제 친구는 놀 때, 게임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고 또 부담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접어들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따라서 나의 학습,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두 번째는 친구다. 좋은 친구.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들어라. 그래야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좋은 참고서입니다. 사실은 아까 교과서 얘기도 했지만 참고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참고서 선택법은 가장 쉬운 거,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선택해라. 도전적인 거 말고 남들이 보는, 가장 많이 보는 거 말고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 참고서를 선택해서, 소위 말해서 요새는 뽀개기란 얘기 하나요? 그 참고서 뽀개기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뽀개 놓으면 그 다음 것들이 쉬워져요. 괜히 어정쩡하게 약간 어려운 거, 도전적인 거 선택해서 시간만 많이 보내고 내용에 대한 그 이해나 또 그 어떻게 보면 개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좀 그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을 선택해서 완벽하게 자기 것을 소화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 친구가 여러분의 공부를 더 나중에 강하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중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가 두 아들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목매달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하는 것, 학습 공부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 강의하는데 어떻게 잘 좀 활용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제가 갖고 있는 연구나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하고 만나서 대중 강연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원래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만나서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걸 초기에는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자녀들 키우면서 제가 제 문제 해결하면서 이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중 강연 제안이 오면 같이 이제 참여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교수님은 두 아들에게 어떤 공부법을 추천 또는 강조를 하실까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두 아들에게 몇 가지 공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교과서의 내용을 먼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만약에 동영상을 보던, 수업을 듣던, 학원에 가서 수업을 또 듣던 간에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남이 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이야기가 약이 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동영상 보고 학원 강사 설명 듣는다고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먼저 교과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던, 학원에 가던, 학교에 가던 가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얘기 꼭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문제풀이 참고서 활용하는 거 이거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때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제가 풀어보고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확인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단원의 문제라면 다 끝까지 풀 때까지 절대 답을 보지 말아라. 약간은 답답함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답답함이 해결될 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취 동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일정한 개수를 딱 정해놓고 그 개수를 다 풀 때까지는 절대 답을 보지 말아라. 사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참고서 답안지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건데 요즘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의존하는 행태가 학교에서 나타나요. 즉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교과서 안 보는 거 똑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학교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들어라. 그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소화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철저하게 자기가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뭐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학교 공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요즘 학생들 보면 학교에서 공부는 잘 안 하고 쉬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마지막 생활 습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똑같아요. 계속 일정한 생활 리듬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시간 배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지켜야 될 거.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그건 지키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 시간 계획을 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말씀해 주신 게 아까 그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요즘 아이들 너무 이렇게 의존적으로 학원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또 문제풀이 위주로만 또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작 중요한 뭐 본질이죠. 교과서 혹은 학교 수업에는 되게 좀 소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아마 조금 더 신중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저도 많이 듣는 그 하소연 같은 건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아이 공부에 관여를 하면 좋을까? 왜냐면 지나쳐도 문제고 부족해도 뭔가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 공부와 관련된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그 아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대는 아이의 어떤 현재 상태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실망의 마음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에게 전달돼요. 그렇죠. 관계만 망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서 아이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좀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좀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떨어져요. 왜? 부모님 때문에. 따라서 좋은 관계, 이것은 아이가 건강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직접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좀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직접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가 그 방법을 자기의 어떤 공부의 하나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이 부모님의 역할을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드리는데 왜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옆에서 처음에는 좀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페이스메이커가 직접 그 경기를 뛰는 경우는 없잖아요.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 어떻게 페이스를 맞추고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그 심리적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좀 대화해주고 같이 그 과정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긴 여정의 공부를 할 때 좀 심리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소위 말해서 좋은 친구로서 옆에서 역할을 해주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한 자,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교수님. 네. 자, 이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한 것들 다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너무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면 책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보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자기를 좀 분석하는 하나의 소재로 좀 활용을 해라. 여기 나오는 공부법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가 그러한 공부법, 공부 습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이 책을 100% 어떤 경우는 뭐 200% 활용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 마음, 학습의 어떤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해 주신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부모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 노하우까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 책을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그 주인공이 또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교수님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건강한 공부를 위해서 항시 심리적인 힘 잃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